지금부터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희국 의원님, 정일영 의원님이 주최하고 엔지니어링 앤 엔지니어스 포럼에서 주관하는 제2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어느 행사에 갔더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런 뜻깊은 세미나를 열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ENE 포럼은 건설인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 상황의 진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 영역을 병행하여 개선 사항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산업의 매력을 알리고 엔지니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 기술인들의 발전을 논하는 수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 기반 구축인 만큼 2030 세대 엔지니어링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총 3분의 이야기를 주제 발표에 앞서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차 젊은 도시계획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진희입니다. 먼저 젊은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며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저 같이 졸업한 동기 중 다른 업종으로 간 친구들과 비교시 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업무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주 52시간을 채워서 업무를 처리해도 업무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원 시절에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생각만 했는데 이제 과업 내역서를 보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엔지니어 한 명이 다수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실제 수행에 필요한 기간이 아닌 단 기간 내 결과를 요구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현실적인 개선, 적정한 프로젝트 기간의 확보, 젊은 기술인의 육성 정책을 통하여 젊은 엔지니어에게 1인당 업무량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엔지니어 개개인의 성장과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공사에서 재직 중인 박재영입니다. 먼저 젊은 엔지니어 양성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하여 그 일원 중 한 명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엄청난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도 20대,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보단 50대 이상의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이렇듯 젊은 엔지니어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의 이유는 건설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그리고 수직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대를 요새 MZ세대라고 칭합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MZ라 불리는 20에서 39세 남녀 2,708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에 대해 상위 3개 항목이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 많은 기업,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 군대식 문화 등 소통이 어려운 기업입니다. 현재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변화를 한 번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수직적 조직 문화를 소통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개선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조그마한 자산 운영사의 부동산 개발팀에 근무 중인 이아름입니다. 첫 번째, 여성 엔지니어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 시 특혜는 필요 없으나
적어도 여자이기에 받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질문이나 면접 대우들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접자의 면접위원 공정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설업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F&B업이나 의료업, IT업, 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등 여러 타 업종에 대비 유난히도 건설업은 청년 창업 지원 규모와 통로가 매우 적습니다. 건설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고등교육 과정의 변화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한계는 사실상 고등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건설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 등 건설과 관련된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청년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타 업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또한 건설업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엔지니어의 유출이 아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엔지니어의 배출이자 확장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 김한수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준비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엔지니어의 유입과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간의 관련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젊은 엔지니어의 유입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 또 건설 기술의 고령화는 이미 사실이 되었고 젊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또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기업에서 체감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젊은 엔지니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유입 전망은 어둡고 이는 기업이나 산업, 사회의 국가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재 상황의 진단입니다. 최근 한국건설인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030 젊은 엔지니어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눈에 두드러지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수준입니다. 이미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또 오늘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임금 수준은 젊은 건설 엔지니어의 기대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직급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25% 정도는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젊은 엔지니어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어떤 목표 수치나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격한 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근무 여건입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 조직 문화, 워라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젊은 건설 엔지니어를 위한 특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은 미흡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표를 잠깐 봐보시죠. 여러 가지 뭔가 청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은 모든 청년층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었고요. 젊은 건설 엔지니어를 타겟팅하는 특화된 정책은 별로 눈에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그 초점은 건설 엔지니어보다는 건설 근로자나 기능 인력에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의 유입이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특화된 정책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안은 사실 지난 7월 ENE 포럼이 창립을 하면서 ENE 포럼이 7월 달에 발표했던 10대 국가 엔지니어링 어젠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10대 어젠다의 1번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고 그 배경 속에서 오늘 행사가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칭 국가 엔지니어링 위원회 신설입니다. 오늘 드리는 발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크게 3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장래성과 임금 향상, 근무 여건 개선, 이 3개의 축이고 이걸 축으로 해서 4개의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들 한 14개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내용이야 자료를 찬찬히 보시면 아실 거고요. 2가지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 과제들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4개 협회가 모인 ENE 포럼만의 노력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두 개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선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그 수준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범부처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N 포럼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가칭 국가 엔지니어링 위원회라는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지속성과 협력 거버넌스.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2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산업계와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체별 역할을 보시면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산업계의 역할도 있고 개별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각 추진 과제들입니다.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우리 고부가 가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엔지니어 비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해외 나가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지니어의 롤 모델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젊은 엔지니어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우리 융복합 인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워라밸을 위한 적정 프로젝트의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아까 이것은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한 현재 제도의 실효성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 여건을 위해서 임금의 현실화와 파격적인 복리 후생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어떤 문화 운동도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도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도로 오늘 발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과 기업을 위한 필수 동력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원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르는 척하기도 힘들 정도로 명확합니다. 더 나은 임금, 근무 환경, 미래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 젊은 건설 엔지니어를 위한 좀 특화되고 좀 지속적인 정책과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산업적 노력의 미흡도 사실은 함께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핵심은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를 유인하거나 납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바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또는 보다 넓게는 건설 산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다니는 취미가 있습니다.
맛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맛집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입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섭니다. 우리 건설 산업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맛집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인정을 했으니 이제는 우리 젊은 엔지니어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위한 노력과 그 실행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최선의 꿈을 꾸는 것이고 오늘의 논의가 그런 꿈을 꾸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E&E 포럼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진행을 담당하게 될 손병석입니다. 예, 소개받은 박준하입니다. 저는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의 현업에서의 현실 상황, 현 주소,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좌장께서 질문을 하신 심각 상황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젊은 건축 설계자, 저희들 뭐 설계자 또는 건축사보 디자이너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건축 설계 시장의 유입 문제는 정말 표현하신 그대로 심각합니다. 청년 인재 유입에 필요한 정부의 요청을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심각한 그런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민간 설계 대가 기준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정부에 요청할 것은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개선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는 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 5년제 그리고 4+2년제를 졸업하고 3년간 실무 수련을 한 후에 건축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 3년제, 4년제 미인증 대학 건축가 졸업생들은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되고 있어서 건축 설계 시장에 이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서비스 산업 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건축학부의 안용환입니다. 또한 요 주제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줬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한 20명 대학원생들하고 어제 그저께 회의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아까 김한수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빠졌던 부분들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세대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건설 산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갭,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는 좌절감, 이 건설 산업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로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는 하지 마라는 것이 기속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학과 이런 쪽 건설에 가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아들, 딸이 우리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은 여기 계신 건설인 협회, 특히 기성세대가 우리 후배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부실 시공인 이런 것들은 미리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담당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와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대학원 진학이 35%, 시공사 25%, 공공기관 15%, 엔지니어링 요즘 많이 늘어서 15%,
발주처 5%, 창업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지니어링사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뭐가 됐든 엔지니어링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갑니다. 하지만 학부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탈건축이나 탈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뭐 노후가 안정됐다라는 부분이 우리 건설인협회에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근무하고 엔지니어를 성적했을 때 70살, 80살까지 나의 밥벌이를 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꿈과 희망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저희 학교에서 뭐 계약학과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에서 건축 IT 계약학과도 있고요. 레미콘 부분의 계약학과, 이제 모듈러 부분에 대한 계약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 산업계와 함께 협업하는 형태의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심은지 기자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부, 경제부, 증권부 등을 거쳤고 2012년께 부동산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부동산부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를 취재해 왔지만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굉장히 손꼽히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젊은 엔지니어링 유입과 성장 기반 구축인데요. 이게 찬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들어왔는데 다시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산업계로 들어오지 않고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뭐 이미 지능책이 있긴 하지만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지능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고 R&D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김한수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결론까지 다 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도나 정책 입안하실 때 늘 타이틀 위에 한 줄 붙습니다. 고 엔지니어링 산업은 고부가 가치고 그래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사를 육성 배출하겠다. 이거 계속 조금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제도나 정책을 계속 뭐 요즘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현장에서의 느낌은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글로벌 엔지니어사가 진짜 이 국내 제도에서 배출이 될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 여건들이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더 성장하고 중소업체는 중소업체대로 더 강한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또 국가에서 정책으로서 건설 엔지니어를 저희들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습니다. 아무튼 제도와 정책을 일반화하실 때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번째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직적 문화 저희들 업계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별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업체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삼불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지 말자. 어떻든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 나름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내부적인 어떤 수직 문화 외에 정말 근본적인 문화는 바깥과의 수직 문화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그 건축법 내에서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술 용역을. 그런데 아직도 다 계약법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그 저희들 입찰 공고나면 저희들 그 3명 뒤에 다 용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지금도 요즘도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처벌 및 보호 정책의 부재입니다.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전문 직업군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뭐 국민들로부터도 받기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뭐 근자 뭐 의사협회 이야기도 뭐 조금 느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먹힙니다 좀. 근데 건설 엔지니어는 우리가 탄원서 내고 그렇게 저희들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뭐 대가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억울함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국회나 정부나 뭐 들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다는 것을 먼저 찾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건설 엔지니어 쪽에서 이게 이슈가 되면 매부터 듭니다. 규제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경입니다. 이제 젊은 엔지니어의 유입 부족을 이제 건설업에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 보면 이게 전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산업의 어떤 그런 문제에 더해서 근본적인 고령화의 문제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건설 산업은 청년을 어떻게 유입하냐? 이제 먼저 젊은 세대의 니즈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요. 저희 건설산업연구원과 또 건설산업 비전 포럼도 E&E 포럼과 비슷한 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젊은 청년 기술인들이 직업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이 그 1번 연봉, 2번 워라밸, 3번 조직 문화, 4번 나의 성장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청년 니즈 네 가지로 돌아가면 연봉과 워라밸은 기업만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E&R 포럼의 그 10가지 아젠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보입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기술 중심 발주 및 임낙찰 제도 혁신 이런 부분이 연봉과 워라밸에 이렇게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주된 아젠다가 이제 실행되면 젊은 인력이 저절로 유입되고 그 젊은 인력을 통해서 더 고부가 가치화의 추진력을 얻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 두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조직 문화였는데요. 연봉 워라밸은 이제 사회 그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야 이제 더 충분히 보상이 되지만 조직 문화는 그래도 지금 당장 CEO의 그 의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송영일 대표님 사례처럼 조직 문화에 관한 기업의 그 성공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거를 포럼을 통해서 전파하면서 이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포럼을 앞두고 근데 다만 이제 비단 이 MZ 세대의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여러모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워라밸, 복리후생, 조직 문화 이제 개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꼭 이 건설 이 분야만 비단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엔지니어 산업의 미래 성장 비전 제시하고 또 정책 제도 개선, 그다음에 또 이제 근무 여건 조성,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거 하나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 이제 뭐 정부 측이니까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설계, 뭐 감리 이런 부분들 계속 고령화되고 하면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이나 배치 기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이제 계속 청년 가점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입을 장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업계에서 좀 같이 다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계속 좀 소통을 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 얼라이언스나 기타 다른 이렇게 창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젊은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